유부남 유부녀 만나는 오픈 채팅방은 왜 만든 건지, 유부녀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미혼 상간소송 중인데 상간녀 변호사비를 남편이 내줬어요. 법원에서 위자료 측정에 이런 것을 고려해 주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다 보니까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상간녀 변호사 비용을 내준 그게 나온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위자료에 좀 반영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하지만 상간녀한테 막 이렇게 돈 준 거를 반영 안 하는 재판부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정행위를 하면서 상간녀 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간 내역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위자료 액수는 그다지 변함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서울 고등에서 상간녀한테 준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재산 분할해서 반영한다는 게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위자료에도 반영해달라 이렇게 주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육비 안 주면 실형된다는데 얼마나 안 주면 그런 걸까요? 전부 안 주고 일부만 줘도 소송에서 실형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됩니다. 직접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 이제 급여에서 바로 받는 거는 2회 이상인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이행명령, 감치 이런 것까지 가려면 사실은 상당 기간 안 줘야지 되고 그래서 일부라도 준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고 이제 양육비로 고생시키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내려달라고 하시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때는 장래 양육비 일시금으로 달라라는 방식으로 해서 형사처벌보다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처벌. 양육비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은요 해도 안 됐을 때 형사처벌인 겁니다. 당당히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상간녀는 제 직원이었어요. 이번 달에 급여가 나가는 날인데 이걸 상간녀한테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만 같아서는 보내지 말고 싶은데 안 보내면 법으로 걸릴까요? 때려서 뭐뭐 하고 싶은 심정인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상간녀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거고 근데 또 상간녀는 나한테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건 또 근로관계법에 위반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주고 내가 상간녀 소송을 전제로 해서 상간녀의 급여 통장을 가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막 달렸는데요. 상간녀 열불이 나네요. 그것도 부하 직원. 그래도 급여 미지급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줄 건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지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준 급여를 상간녀가 빼가는 게 싫다. 그러면 상간녀 급여 통장을 가압류하는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우선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장 관계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알기는 어렵죠. 다만 근데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오픈 채팅으로 만나긴 만났는데 그 오픈 채팅방 이름이 유부남 유부녀 만남방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에서 만난 거면은 이거는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알고 만난 거죠. 그렇게 유부남 유부녀 모이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서 서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 만나는 오픈 채팅방은 왜 만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서로 고민을 토로하면은 이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하여튼간 그렇네요.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와 회원 관계이고 강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유부녀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 강사도 유부녀인 줄 알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이 강사와 말하자면 지금 이제 부인이 유부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증언이 좀 결정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어떤 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녀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유부녀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주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열받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조변님 라이브 방송 진짜 남들이 다 알아야 하는 해자 방송 네 해자 도시락 같은 네 남편이 가끔 욕하고 가끔 물건 던지고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맞죠? 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신세계로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확실치는 않아서 좀 더 버텨보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이혼 안 하고 살고는 있는데요. 1년에 두세 번씩 물건을 던지고 숟가락, 휴지, 리모컨 이런 것들이요. 혼잣말로 욕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나 혼자서 욕도 못하냐 너한테 하는 거 아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매년 살수록 저희 자존감만 낮아지는 것 같아요. 부부 상담도 해봤는데 나아지는 거는 없다. 저나 아이의 사소한 실수 하나 갖고도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집안 분위기 안 좋게 하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뭘 갖고 트집 잡을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저도 나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부럽고 울컥하고 네, 내 인생이 아깝기도 하고 조만간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욕하는 것도 호거원인 거죠. 지금 여기에 글 올려주신 분이 만약에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혼잣말하는 것도 욕설하는 거 혹시 녹음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상당 기간 참아오셨고 이혼 결심하시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다가 부부 상담까지 받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노력해 보셨으니까 더 참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혼 진행 가능해 보이시니까요. 만약에 소송을 결심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준비하실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 버림받지 않을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빠는 나를 버린 게 되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랑 내가 같이 있지만 엄마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긴 하지만 아빠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엄마도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너의 잘못이 아니고 엄마 아빠는 다 너를 사랑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할 거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혼 결심하셨는데 아이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이 상처 잘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금방 갔는데요. 저희 라이브 때 못다한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셔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